네,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실습 내용은 이제 DC겐입니다. DC겐을 이용을 해서 셀럽의 얼굴을 생성하는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모델 학습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제가 100회폭, 1시간가량 진행한 100회폭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코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습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 학번 반영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고, 엔비디아 SMI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이 할당받은 그 GPU 스펙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G 드라이브, 이 구글 콜랩을 연동을 시켜주시고요. 이후에 이제 실습 그리고 샘플 이미지 폴더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시 케이스로 콜랩 노트북을 지금 실습 파일 저장 경로로 설정을 했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 실습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 폴더 그 경로를 이 워크스페이스 패스에다가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패스 밑에 셀렉 A 언더바 이 1만 만 개의 사진을 제가 추린 거거든요. 이 만 개의 사진 이 데이터셋을 그 하위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셀렉 A 1만 이 폴더 밑에 이제 이미지 얼라인된 셀럽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돼야 레이블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실습 파일을 업로드 시킨 폴더, 그리고 셀렉 A 언더바 1만이라는 폴더, 그리고 그 밑에 실제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폴더가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위에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압축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 실습 파일과 요 밑에 있는 저장 경로가 다 한 번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린 압축 파일을 푸시고 푼 폴더를 이렇게 실습 파일 폴더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C겐에 대한 이제 내용을 지금 쭉 실습 코드 쪽에서 정리된 내용들 지금 반영을 해 놓았고요. 네, 이런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컨볼루션 기반의 겐 모델입니다. 2016년에 비교적 초기에 이제 등장한 모델이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셀럽의 약간 좀 저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용한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겐 모델이라서 튜토리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겐에 대한 설명 글들, 물론 제가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에 대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텍스트 정리되어 있는 설명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합성곡 심경망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이제 컨볼루션 연산과 그리고 트랜스포즈 시킨 컨볼루션 연산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겐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력값은 정규 분포 추출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잠재 공간 상에 우리가 이제 정의해놨던 정규 분포 상위는 어떤 값으로도 이미지를 이제 매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공간상 그 정규 분포 상에 존재하는 잠재 공간 벡터, 일종의 노이즈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규 분포에 있는 샘플 값 벡터 G를 입력값으로 반영을 하면 그에 따라 매핑되는 새로운 이미지 3채널의 64x64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드 값도 지금 임의로 설정을 해 놨고요. 실행 결과 동일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설정 값들에 대해서도 안내 자료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배치 크기로 사용할 것들, 그리고 데이터 로더에서 파이썬 프로세스를 이제 한 번에 몇 개를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데이터셋 경로 반영을 해놨고요. 이미지 사이즈는 이때까지만 해도 64x64 생성하는 것도 꽤 좋은 성능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64x64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채널 수 3개, 그리고 잠재 공간의 벡터의 크기, 입력값의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수. 네, 한 번에 이제 100개를 생성을 하게끔 하고요. 생성자를 통과하는 특징 데이터의 채널 크기 64개. 네, 이 부분은 이제 설정 값을 이제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현재 프리트레인드로 해놓은 설정 값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할의 복수 100의 폭이고요. 옵티마이저 학습률, 러닝 레이트죠. 네,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2 사용을 했고, 그리고 요 이제 모멘텀에 해당하는 값이죠. 아담 옵티마이저 베타 1 하이퍼 파라미터 0.5로 세팅을 했습니다.
GPU도 지금 현재 할당받은 걸 그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세팅값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100회폭 실행을 시켜놓은 그 모델을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세팅되어 있는 값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폴더라는 걸 불러오게 되면은 그 하위에 있는 레이블 폴더에 대해서 쭉 이미지를 불러오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리사이즈, 센터 크롭, 그리고 텐서를 만들어주고 나서 그 노멀라이즈를 시킨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로더까지 정의를 하고 GPU 세팅을 해서 디바이스로 겟제 생성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중에 일부 샘플을 가지고 8x8 64개 이미지를 뽑아봤습니다. 이런 셀럽 이미지를 가지고 셀럽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 학습을 수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10,000개의 이제 데이터 포인트, 10,000개 이미지 샘플이 있는 겁니다. 이 이미지 샘플을 가지고 모델 학습을 수행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초기값, 이니셜라이즈 진행을 하는 건데 프리트레인드 모델 불러올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처음 모델 학습 시작할 때 이 가중치 초기화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해 놨던 그 세팅 값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파트입니다. 생성자, 이미지를 생성하는 파트예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 입장에서 이 리얼과 페이크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도록 속이는, 그러니까 리얼처럼 보이는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 생성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개의 입력 벡터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100개의 입력 벡터를 가지고 요 피처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피처 정보가 되겠죠. 매번 뽑을 때마다 랜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100개의 샘플 값을 뽑아가지고 그 100개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0개의 이 은닉 벡터 정보가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거쳐서 이미지를 이제 생성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64x64 그리고 3채널, RGB 3채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생성자의 목표입니다. 네, 그에 대한 이제 생성자 코드예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Z의 개수죠. 네, Z의 개수 100개를 사용했죠, 앞서. 그리고 이제 세팅된 다른 값들을 사용을 해서 처음에 이제 초기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해주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업스케일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사용을 합니다. 생성자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계층을 통과하면서 이미지가 커져요. 최종적으로는 64x64의 3채널, RGB 3채널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이 제너레이터 파트고요. 이렇게 이제 정의한 그 네트워크 구조를 바탕으로 생성자를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자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생성자 모델을 출력을 해보면 아래 구조처럼 이 모델 자체를 프린트를 해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그 레이어 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분자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입력 이미지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판별하는 판별 역할을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3x 3채널의 64x64 이미지를 받아서 이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판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이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DC겐에서는 여기서 이제 렐루를 사용하지 않고 리키 렐루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음의 값이 만들어지는 그 정보도 날려버리지 않고 미세하게 아주 낮은 기울기로 값을 살리는 그런 방식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을 거치고 리키렐로를 거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라이드 값을 2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지죠. 3채널의 64x64 이미지가 이제 채널이 다운이 되고 32x32, 16x16 최종적으로 4x4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출력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4바이사 이미지에 대해서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0에서 1 사이에 그 확률값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4바이사에 있는 각각의 그 좌표값들이 0에 가까우면 이제 페이크인 거고 1에 가까우면 리얼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죠. 그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제를 해주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이제 객체 모델로 생성을 해주고 구조를 출력을 해보면 앞서 정의했던 그 구조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손실함수와 옵티마이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설정 끝났으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봐야 되겠죠. 사용하는 손실함수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밑에 있는 식을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 그러니까 스크린샷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BC 로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그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겐의 모델에 로스 함수 이론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0값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크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1값은 리얼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 y값은 레이블 값, x값은 이제 리턴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마지막으로 출력한 값이에요. 그럼 이제 0에 가까우면 그건 페이크고 1에 가까운 이미지면 리얼 이미지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손실함수로 정의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y, 그러니까 레이블 값이죠. 만약에 리얼 이미지라고 하면은 1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항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식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1일 때 로그 x의 n, 그러니까 모델의 출력값이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만들어낸 출력값. 그래서 1일 때 1에 가까운 값이 만들어졌는가 혹은 0에 가까운 값이 만들어졌는가 그에 대한 정보를 이제 로스 값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드렸었던 겐 구조랑 동일하죠. 리얼 이미지일 때는 앞에는 텀만 계산을 하면 되고요. 페이크 이미지일 때는 0값이기 때문에 이 레이블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값만 텀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항이 1이 되고 가중치가 1이 되고 그 뒤에 있는 식 1 마이너스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판별값 C 되겠죠.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이 로그 함수를 계산을 하면 그게 또 손실값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과 1일 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죠. 클래스 값이 0일 때 혹은 1일 때에 대해서 로스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정의한 식이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겐 손실값을 반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 BC 로스를 가지고 손실 함수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만들어내야 되는 노이즈 값, 잠재 공간 벡터 G를 생성을 하고 레이블 값도 이제 정할 겁니다. 리얼 이미지는 1, 페이크 이미지일 땐 0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옵티마이저 별도로 세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학습을 진행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요 글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코드상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1시간 정도 가량 학습한 100회폭 학습한 DC 겐 모델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10,000개 이미지에 대해서 100회폭을 학습한 모델이고요. 그 모델의 그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거기에 저장된 각각의 모델들 그리고 옵티마이저 정보들을 기존에 정의했던 곳에다가 다 로드를 할 겁니다. 그 스테이트 그러니까 딕셔너리 정보죠. 이런 모델 정보를 다 딕셔너리화 시켜서 저장을 해놨고 그걸 그대로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했었던 생성자,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리고 각각 생성자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위한 옵티마이저에 대해서도 기존에 학습됐었던 정보들을 다 불러오게 된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한 에폭 진행을 하는 파트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신경망을 먼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로그 dx와 로그 1-d gx를 최대화합니다. 최대화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값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리얼 이미지이기 때문에 리얼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 값 생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통과해서 아웃풋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뽑아낸 아웃풋과 레이블 사이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계산해서 손실값을 계산을 했고요. 그 손실값을 가지고 네, 백워드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백워드 시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도 학습을 또 수행을 해야 되겠죠. 진짜 이미지에 대해서 변화도 계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가짜 이미지, 그럼 이제 노이즈로부터 이미지,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 그 페이크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집어넣어서 그러면 잘 학습된 모델은 다 0값을 리턴하겠죠. 그 아웃풋을 레이블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계산을 해서 에러 값을 만들었습니다. 이 값을 또 다시 백워드를 수행을 하고 업데이트는 제일 마지막에 네, 그렇게 누적되어 있는 기존에 이미 그레디언트 값까지가 다 계산되어 있었죠. 그럼 계산되어 있는 부분에 이 백워드를 한 번 더 수행을 하게 되면은 누적이 됩니다. 그레디언트 값이. 그러면은 진짜 이미지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 그리고 가짜 이미지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다 누적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적된 그 그래프를 가지고 업데이트는 한번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미지에 대한 그레디언트, 가짜 이미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성능을 높이는 그 그레디언트 값이 같이 누적돼서 한 번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때 디스크리미네이터 상에 있는 업데이트 이 정보는 학습 상태를 리포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네. 그 리얼에 대한 에러 값, 그리고 페이크에 대한 에러 값은 이제 추후에 학습 추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정보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업데이트가 한번 이렇게 출력값을 뽑아내고 그를 바탕으로 손실값 계산하고 그 손실값을 가지고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또 한번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디스크리미네이터 한번 학습시키고 또 제너레이터 학습을 시키고 이 과정을 한 해 폭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폭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한번 학습하고 제너레이터 학습 한번 하고 또 다시 이제 데이터 로더상에 있는 그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미니 배치에 대해서 또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하고 제너레이터 학습하고 이 과정을 이제 교차 학습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시작을 하고요. 네, 그 그레디언트 값을 다 이제 0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리얼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페이크 이미지를 리얼 이미지로 네,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페이크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출력을 하면 얘는 다 0값이 나와줘야 될 거잖아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 잘 돼 있었다면.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아웃풋을 레이블 1, 그러니까 진짜 이미지로 인식을 하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만들어낸 아웃풋이 진짜 이미지로 인식을 하도록 손실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제너레이터를 또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방향으로 페이크 이미지이지만은 리얼로 속이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하겠죠. 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와의 그 차이점을 보시면은 이 크리테리언 손실함수 값을 계산을 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진짜 리얼 이미지에 대한 아웃풋이죠. 그리고 리얼 이미지의 레이블을 사용을 하고요.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아웃풋입니다.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아웃풋과 리얼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을 붙여서 페이크 이미지이지만 리얼로 인식을 하게끔, 리얼로 판별을 하게끔 손실함수를 구성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만들어낸 출력값이 이제 리얼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 간의 이 손실값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는 의미는 페이크로 나왔던 출력값이 손실값이 낮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리얼로 인식을 하게끔 페이크로 만들어낸 이미지이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끔 손실값을 구성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손실값을 가지고 그레디언트 값 계산하고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손실값들을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쭉 저장을 하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픽스 노이즈를 통과시킨 출력값들도 중간중간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에폭이 다 끝나고 나면은, 네, 이 셀을 다 진행하게 되면은 전체 에폭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면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모델을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체크 포인트 패스 지정을 하고, 어디에 저장할 건지 지정을 하고, 생성자 모델의 스테이트, 딕셔너리 정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딕셔너리 정보, 생성자, 판별기의 각각의 옵티마이저 정보를 다 이 4개를 다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을 해서 체크포인트 패스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모델과 옵티마이저가 다 저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백예폭을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그래프를 미리 그려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둘 다 이제 처음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수행을 한, 그러니까 랜덤 값으로 모델을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제너레이터보다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훨씬 수렴이 빠릅니다. 네.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그 페이크 이미지의 품질이 너무 리얼 이미지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에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리얼과 페이크를 판별하는 게 너무 쉽죠. 그래서 백예폭 진행을 하긴 했지만, 네, 여전히 조금 차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사이에 그 로스 값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사실 좀 쉬운 문제죠, 초기에는. 특히 완전 초반에는 만들어낸 페이크 이미지가 퀄리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제너레이터 로스가 이렇게 30이 넘는 값까지 튀기도 해요. 게다가 일정 에폭이 지나가고 나서는 조금 안정화되긴 했죠. 네. 그래서 요 단계에서 학습 횟수를 좀 더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좀 더 괜찮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학습 과정을 이제 시각화를 한 정보입니다. 요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1회폭부터 시작을 해서 100회폭까지의 각각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출력이 됩니다. 네. 점차적으로 뭔가 형체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대략 사람의 약간 뭔가 실루엣 같은 게 생기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요 겐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 학습이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수행했었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의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미지도 많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00회폭까지 진행한 그 학습 과정의 시각화 결과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100회폭에 대한 이제 결과 값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사람의 실루엣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사람이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좀 낮은 퀄리티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지 개수를 제가 10,000개로 제한을 했고, 그리고 100회폭을 돌렸기 때문이고요. 더 많은 이미지, 그리고 더 많은 에폭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퀄리티가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판별을 해보면, 네,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도 계속 판별이 쉽겠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진짜 이미지, 가짜 이미지 판별이 쉽잖아요. 네. 그래서 100회폭은 아쉽지만은, 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판별이 쉬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폭수를 좀 더 늘리시거나 다른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든가 혹은 뭐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량을 좀 더 늘리시거나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혹은 학습 횟수를 좀 더 반복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요 이미지 생성 퀄리티를 이제 개선시키는 게 이번 실습과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공해드린 요 100회폭을 일단 학습시켜놓은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을 더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학습을 그냥 반복할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셔서, 네, 제가 이 100회폭 학습한 모델을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성능을 좀 더 개선시켜 보는 게 이번 실습과제의 목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퀄리티라는 거는 주관적 그런 평가로 이제 주로 이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이 원본 이미지와의 PSNL을 계산을 할 수는 없죠. 네, 뭐 그거 외에 이제 인셉션 스코어라고 해서 판별기 인셉션 모델에 이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 특정 클래스로 잘 인식을 하는가, 그 스코어 값을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있긴 한데, 네, 지금 진행하는 이 실습 이미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봐도 그 퀄리티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눈으로, 아무래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평가를, 네, 주관적 평가를 진행하는 걸 좀 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선 품질을 개선시키는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생선 품질에 대해서는 제가 목표치를 적어두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좀 더 주관적으로 성능이 개선된 부분이 보이는지 개선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선 시도할 때 학습된 모델을 불러오고 추가적으로 이 학습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뭐 단순하게 그냥 에폭수만 증가를 시키셨는지, 아니면 에폭스 증가시키는 거 외에 또 다른 어떤 개선 작업들을 진행을 하셨는지, 뭐 그 밖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면은 뭐 러닝 레이트라든가 다른 값들을 이제 조정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여기 코드에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생성 결과를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리얼과 페이크에 대한 그 분석 결과 뿐만 아니라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애니메이션도 찍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진행했을 때 그 학습 로스 그래프도 찍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스 그래프와 중간에 학습 과정에서 변화되는 그 이미지, 퀄리티, 정보, 그리고 그 두 개를 같이 옆에다 놓고 비교해보는 요 시각화 결과를 분석 자료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이미지의 결과가 그래서 우수한지, 오히려 이전보다 미흡한지, 혹은 이미지 어떤 부분에 대한 생성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수한지 혹은 미흡한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생각을 그대로 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 과제는 크게 보면은 요 제가 제공해드린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데이터셋과 그리고 백예폭 학습한 모델을 바탕으로 생성 품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이 실습 과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학습 코드와 생성 결과 등을, 시각화 결과를 다 요 아래 요 코드 내용에다가 반영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낸 생성 이미지가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 미흡한지 분석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실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